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학습 코칭 전문가 유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님께 이 상위권 정착의 필살기, 바로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인사말들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는 정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해였죠.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4학년을 거의 다 마치고요. 내년 이제 5월 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년 동안 우리 자녀분들과 생활하시면서 또 원격 수업하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제가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수야, 이런 거는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언제 이런 것까지 해주니? 너 이제 내년에 5학년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셨대요. 자, 그런데 내년이 이제 5학년이 되면요. 우리 아이는 학부모님이 말하셨던 대로 정말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단, 앞에 이런 말을 조금 붙일 겁니다. 상수야, 너 학교에서 내준 숙제 다 했어? 엄마, 냅둬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이런 말을 아마 입에 달고 우리 어머님한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죠.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점차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이런 사춘기가 올 시점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요, 학교에 적응하거나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도 역시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요, 사회, 과학, 영어가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학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런 알아본 학습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다행히 우리 아이들도 말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5, 6학년을 한번 볼까요? 5, 6학년은 학습 내용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3, 4학년이 양이 늘어나는 시기였다면 5, 6학년에서는 학습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때 특히 이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타까운 점이 하나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어머님의 통제에서 또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집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심지어 학원 하나를 선택할 때도 학부모님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알아서 한다고 우리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자녀분들이 딱 알아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약점인데 무엇이냐?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유독 공부만큼은요, 자기 마음대로 또 우리 자녀분들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2개월이면 우리 자녀분들은 5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5학년은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바로 중학학습을 선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의 공부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초등 5, 6학년 때는 중학교 내용을 선수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쭉쭉 또래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게 되죠. 근데 이와 반대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어떤 친구들이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상가상형 친구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보냈더니 갑자기 점수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5학년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4학년, 3학년에 배웠던 내용들까지 모두 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또래 친구들이 앞서 나가고 있을 때 5학년 내용 또는 3, 4학년 내용을 보완하고 있느라고 오히려 더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분들도 2개월 후면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똑같은 5학년인데 어떤 친구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조차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습 전문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우등생이 될지 말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 습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요, EBS 스페셜에서 방송한 꼴찌가 1등처럼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딱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전교 1등인 도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전교 꼴찌인 규민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규민이가 전교 1등인 도윤이와 한 달 동안 생활해 보면서 과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공부 습관을 잡아야지 중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과연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나?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전교 1등인 도윤이는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업 시작하기 전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왜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어서 교과서를 읽었을 때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해야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물어봐야죠.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서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교 꼴찌인 우리 규민이를 한번 볼까요? 학교 도착하면 8시 10분, 20분 교과서를 준비해 놓고 자요. 어떻게 한다고요? 교과서를 준비해 놓고 그냥 잔대요. 물론 내년에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이가 초등 수업 시간에 잘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교과서를 미리 읽어보고 또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교과서를 정확하게 예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요. 과연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소리내어서 읽는 걸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소리내어서 읽는 건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란 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등생의 공부 잘하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살펴봤더니요,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수학 시간인데요. 우리 전교 1등인 도윤이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자진해서 칠판 앞에 나와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써보는 것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교 꼴찌인 규민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화면 모습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1등 친구가 막 이렇게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쓰는데 우리 규민이가 이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하니까 웃겨요. 풀이 과정을 쓰는 모습이 웃기대요. 아마 우리 규민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런 거 뭐하러 써? 선생님이 프린트물 다 내주는데. 너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그런 거 굳이 안 써도 돼. 써봤자 손만 아프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써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써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써보라고 했더니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써보라고 했더니 답란에 없음, 모름이라고 쓰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쓰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 한번 볼게요. 야, 우리 규민이가 전교 꼴등이긴 하지만요. 나름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세요? 우리 규민이 이 친구는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에 반해서 전교 1등인 우리 도윤이는 공부는 잘하지만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규민이는 원래 미대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그림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공부를 조금 내려놨다고 이 친구가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도 바로 독서였습니다. 책 읽기. 그에 반해서 우리 전교 1등인 도윤이는요. 지금까지 고등학생들까지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책을 많이 읽는 공통적인 습관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님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 특징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교과서를 정확하게 읽는지, 두 번째, 무엇인가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써보는지,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핑계를 대지 않고 책을 많이 읽는지, 이런 습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교 1등이냐 꼴찌냐를 나누는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인 우리 규민이의 과학 수업 시간입니다. 맨 앞에 앉아서요.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 내용 한번 볼까요? 선생님, 박리작용 내에 저게 포함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새로운 어휘가 나왔는데요. 이 어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휘의 안에 이러이저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요.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전교 꼴찌인 규민이를 한번 볼까요? 멍 때리고 있네요. 그냥 멍 때려요, 쭉. 본인이 교과서 읽은 게 아는 어휘인지 모르는 어휘인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열심히 명상 중입니다. 같은 수업 시간인데도 이렇게 태도가 다릅니다. 결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기본기가 있는데 이 기본기가 바로 무엇이냐? 어휘력이라는 겁니다.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부모님께. 이 어휘력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니까 교과서를 또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좋으니까요. 이 친구들 쓰기 습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9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서술형 평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욕으로 하는 답지의 길이도 늘어나죠.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써낼 수 있는 힘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세 번째,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독서 습관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재밌는 책이라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책이 전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의 공통적인 독서 패턴이 무엇이냐? 바로 학습 만화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학습 만화 나쁘지 않습니다. 읽으면 도움됩니다. 그런데 이제 5, 6학년 정도 됐으면 학습 만화가 아니라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학부모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의 어휘력은 어떻습니까?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서술형 답지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어휘력이 갖춰져 있나요? 자, 실제 학생들의 어휘력은 어떤지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연두색 상자는요, 교과서에서 요구로 하는 어휘력의 수준입니다. 빨간색 상자는요, 실제 학생들의 어휘력 수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인데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은
400대에서 500대 점수 정도 사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어휘력은 300점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직 교과서와 우리 학생들 간의 어휘력 차이가 크진 않네요. 자, 그러면 사회, 과학, 영어가 새롭게 시작되는 3, 4학년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서 요구를 하는 어휘력은 이미 700점대가 평균일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휘력 수준은요, 인제 400대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휘력 격차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건 몇 학년이냐? 5학년, 6학년입니다. 자, 5, 6학년 자료를 봤더니요, 이미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의 수준은 1000점 가까이 점수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문이 어렵고 어휘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 수준은요, 3, 4학년 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휘력 격차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휘력 격차가 바로 성적의 격차라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이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이냐? 5학년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이 소중한 겨울방학 시기에 우리 자녀분들의 어휘력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에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휘력이 좋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도 계시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어휘력이 좋다면 더 상위 학년에 학습 내용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력 수준을 더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또래와의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 아이는 탄탄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교과서 어휘를 점검하고 공부시키라는 겁니다. 어쩌면 좀 당연한 소리 같아 보이죠?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휘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낱말을 많이 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전에 워낙 방대한 낱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공부하고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부터 빨리빨리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온 어휘입니다. 인물, 특성, 극본 이런 어휘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우리 자녀분한테 이 인물이나 특성이나 극본이란 낱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나셔서 바로요. 카톡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철수야, 인물의 뜻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다 없을 겁니다. 왜냐? 어휘를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4학년 때까지는 통할지 몰라도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5, 6학년 공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어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교과서 기본 어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의 개념 어휘가 있습니다. 기본 어휘는요,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어떤 교과에서든 많이 쓰이는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낱말들부터 빨리 점검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 교과서 개념 어휘에서는 이 특정 과목에서 쓰는 개념어입니다. 주로 한자어가 굉장히 많고요. 한자어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교과서의 기본 어휘나 개념 어휘를 점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어휘력 수직 상승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요,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과서는 기본과 개념 어휘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학부모님들 어떤 게 더 공통적으로 많이 쓰일까요? 맞아요. 당연히 교과서 기본 어휘가 훨씬 더 공통적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자, 생일과 탄신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둘 다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낱말 다 알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 낱말 중에 어느 하나를 먼저 공부시켜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공부시키시겠어요? 당연히 바로 이 생일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영명과 사망 있죠. 물론 이 두 가지 다 알면 정말 좋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어휘부터 공부시켜야 돼요? 맞아요. 이 어휘부터 공부시켜야 돼요. 왜요? 더 자주 쓰이고 더 많이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교과서에서는 약 20%의 낱말들이 전체 활용의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낱말부터 빨리 점검하시고 보완을 해주셨을 때 훨씬 더 우리 아이가 어휘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어휘력 수직 상승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요, 모르는 어휘만 골라서 공부시키라는 겁니다. 자,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메타인지래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고요. 이 능력이 바로 최상위 0.1%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래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가진 우리 아까 앞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도윤이 같은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내년에 배울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의 3단원의 교과서 설명입니다. 잎에서는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광합성을 하는 장소인 엽록소에서 햇빛,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듭니다. 내가 방금 교과서를 읽었는데 잎, 햇빛, 양분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교과서 읽어보니까 광합성, 증산작용, 엽록소, 이산화탄소 이런 말은 내가 무슨 낱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사전 찾아봐야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간다고요. 우리 자녀분들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멍 때리고 교과서를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건 아닌지 5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 겨울방학 시점에 이 습관을 꼭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사춘기가 오는 이 5학년 시점에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어휘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팁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어휘부터 공부시키시라는 점. 그래서 기본과 개념 어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지 점검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중에서 특히 기본 어휘란 게 아주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거든요. 이 어휘들을 모르게 되면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학, 수학, 심지어는 영어까지 모두 다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기본 어휘부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르는 어휘만 골라서 좀 공부를 시키세요. 특히 교과서별로 개념 설명을 하는 개념어가 있는데 이게 한자어라고요. 요즘 친구들 한자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이 한자어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을 빨리 점검하시고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학부모님 사이에서 조금 걱정이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아직 저렇게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육업계 1위인 대교 눈높이에서는 가까운 러닝센터나 예스 클래스에서 우리 자녀분들의 어휘력을 무료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높이 러닝센터 또 예스 클래스로 가셔서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희 대교 눈높이에는 우리 교육업계에서 최초로 AI가 만든 인공지능 어휘력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의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3개월 만에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네이버 검색창에 어휘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서밋 어휘력도 검색해 보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분들 두신 학부모님께 더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후에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